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가졌던 첫인상을 솔직히 말하면 한국, 그저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지 않을까 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워싱턴 DC 국방연구소에서 한 번이라도 한국의 방위 기술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군사기술연구원입니다. 전 세계의 무기 시스템과 방위 기술을 평가해 온 지 20년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신념은 간단했습니다. 세계 군사 기술의 표준은 미국이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선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수입한 기술로 조립이나 하겠지. 제가 읽은 한국 관련 보고서들은 항상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거든요. 저는 그리 한국에 대해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탄도미사일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저는 클릭하기도 전에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새로운 지평을 열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호기심은 이길 수 없었나 봐요. 메일을 열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더군요. 기사에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대형 탄도미사일 현무5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9톤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9톤? 설마 못하겠지. 저는 미국조차도 이런 규모의 미사일을 흔히 개발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정보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미사일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것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라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혹시 과장이 아닐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기사를 보낸 동료는 한국 방위산업에 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직접 확인해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걸? 며칠 뒤 국제군사기술 세미나에서 한국 연구진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현무5뿐만 아니라 AI 기반 방위 시스템과 군사용 로봇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한국이 정말 이런 수준이라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는 거야. 결국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진짜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이 안 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 한국 방문 목적은 단순했어요.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된 홍보에 불과한지 확인하고 싶었죠. 만약 진짜라면 한국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실체를 직접 보고 나서 과연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인천공항의 모습이었어요. 공항이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장소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합체처럼 느껴지더군요. 입국 절차는 너무 효율적이었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이 여행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항인가 싶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공항 시스템이 방위 기술과 직접 연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공항이 좋다고 무기까지 대단할 리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를 맞이한 ADD 연구소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들과 처음 대화를 나눌 때부터 제가 가진 선입견을 읽어낸 것 같더군요. 그들은 세미나 일정과 연구소 투어 계획을 설명하며 저를 환영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기서 진짜로 내가 몰랐던 걸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국이 자랑하는 현무5 개발 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저를 맞이하며 현무5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주었는데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현무5는 9톤급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탄도미사일입니다. 연구원의 이 한마디에 머리가 띵했어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무기는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이 미사일이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유도 시스템이 독자적인 AI 기술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발사하려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유도 시스템은 실제로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장하죠? 연구원은 차분히 대답하며 그들의 기술적 성과를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우리는 내부 구조를 경량화하는 데 성공했고 AI 기반 다층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비행 중 돌발 상황에서도 경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그들이 보여준 시뮬레이션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무5가 복잡한 지형과 악천후 조건을 극복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 일정으로는 군사용 로봇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사실 이곳에서 가장 기대했던 건 소위 로봇계라고 불리는 군사용 로봇이었죠. 이 로봇이 정찰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감지하고 제거하는 기능까지 갖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본 로봇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장애물을 넘고 비좁은 공간을 빠르게 지나가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 로봇이 이렇게 민첩하다니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연구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실전 배치는 안 됐지만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AI 기반 방위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전투 중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는 기술인데요. 시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를 현실로 구현한 수준이구나.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전투 시나리오를 분석하며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들은 진짜로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있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한국 방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현무5의 시험 발사를 직접 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내일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 기대와 궁금증으로 가득한 제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현무5의 시험 발사를 보기 위해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차를 타고 들어갈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시험장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드론들이 공중에서 시험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장에 도착하니 연구진들이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살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작은 실수 하나도 치명적일 텐데 정말 자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으며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처럼 커다란 스크린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미사일의 상태와 발사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시험 발사가 시작되기 직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에 연결된 센서가 아주 미세한 오류를 감지한 겁니다. 관제실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그 긴장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아, 이건 정말 큰 문제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연구진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고 몇 분 만에 문제를 파악한 뒤 대체 프로토콜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백업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환하며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다니. 이건 대단한 거야. 미국에서도 이런 속도는 보기 힘들 텐데. 결국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드디어 발사 버튼이 눌렸습니다. 제가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본 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폭음과 함께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목표로 설정된 가상의 표적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비행 경로와 속도, 안정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탄했어요. 특히 중간에 설정된 복잡한 기상 조건을 극복하고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걸 고고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발사가 끝난 후 연구진들이 모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죠. 목표물은 완벽히 타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예상했던 수준을 뛰어넘었어.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게 분명하군. 발사 결과도 놀라웠지만 그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소를 떠나기 직전 한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발사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였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담감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술 그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그들은 기술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군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만들고 있군요. 제가 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몰랐던 더 큰 가능성을 품고 있군. 저는 그 사실을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ADD 본부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진들과 간단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죠. 연구소로 들어서며 제가 느낀 건 이곳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기술적인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건 기술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회의는 현무5 시험 발사 결과와 한국 광위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 방향과 AI 기반 무기 체계를 확장하는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들의 자신감과 비전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물었죠.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 협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전에 독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국광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늘 듣던 이야기와는 달랐지만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어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그들의 신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진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같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성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보고서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거리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교통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기술적 혁신들, 그 모든 게 한국 광위산업의 성과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더 이상 기술 후발주자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방위산업의 새로운 선도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완성도, 연구진들의 헌신,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미국에 돌아가
새로운 시각으로 방위 정책을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끝내며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가 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 비행기에 오르고 창밖을 보며 제가 느낀 건 이번 한국 방문이 제 경력을 통틀어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경험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기술이 아닌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배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앞으로도 한국과 협력할 방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죠. 나는 틀렸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 다행이다.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가 확신하는 건 한국 방위산업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기대하며 저는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게 됐습니다.